간추려 쓴 주제별 일제 침탈사 4편. 사장, 일본의 한국병탄 과정. 한일의 정서. 1875년 문양호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일제의 한국병탄 과정은 참으로 집요하였다. 강화도 조약을 통해 조선을 자주독립국으로 함으로써 조선을 후견국으로 자처하고 있는 청나라로부터의 간섭을 근절시키고자 부단히 노력하였다. 문양호 사건을 겪은 조선도 개화의 물결을 타기 위해 일본, 중국, 미국 등지로 정부 요인들을 보내 견문을 넓히고 사업을 진흥시키는 일반 군사도 현대화시키려 하였다. 일본의 교관을 들여와 신식군대도 편성한 것이다. 그러나 90군대의 반란으로 일어난 이모분란이 청국에 의해 진압되자 일본은 분란에 의해 입은 피해를 바탕으로 조선을 압박하여 조선에 대한 침략의 발판을 만드는데 유리하도록 재물포조약을 맺었다. 이후 일본은 젊은 개화파들을 이용해 갑신 정변을 통해 일거의 조선을 자신들의 꼭두각시 국가로 만들려다가 실패하였다. 와신 상담기에만 엿보고 있다가 동학난이 일어나자 이 틈을 이용하여 청일전쟁을 일으켜 청을 밀어내고 기어이 조선에 대한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일제는 경부선과 경의선 철도 침탈과 토지 수탈 및 노동력 착취를 제멋대로 하였다. 철도나 전화부설은 군사작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었던 것이다. 이에 우리 노동자들과 의병들은 공사 현장과 역사 부근에서 각종 형태의 저항운동을 전개하면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일본은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침략의 발판을 쌓아가면서 외부적으로는 이해관계국과의 끊임없는 협상을 통해 조선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였다. 고종의 아관망명 이후 러시아의 세력에 의해 조선에서의 영향력이 감소되자 일본은 러시아와의 비밀 협상을 통해 일본군을 계속 조선에 주둔시킬 수 있도록 했고 또 조선을 39도선에서 분할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러시아가 일본을 의식하면서 조선 문제의 소극적인 정책으로 일관하자 고종은 1897년 2월에 환궁하였다. 일본은 러시아가 조선보다는 만주 쪽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러시아에 대해 만한교환 즉 만주와 한국을 각자의 세력 범위로 하자는 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1900년 러시아가 청국의 의화단 사건을 계기로 만주를 점령하자 일본은 영일동맹을 통해 조선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영국은 러시아의 남하를 막고 청나라에 대한 지배권을 보장받았다. 영일동맹으로 입지가 강화되자 일본은 조선에 대한 일본의 내정 간섭을 러시아가 묵인할 것과 만주에 대한 이권 개입을 허용해 줄 것을 러시아에 대해 요구하였다. 러시아는 이런 제안을 받고 그 즉시 일본이 1896년에 제안한 바 있는 39도선 한반도 분할안을 역제하였다. 그러나 러일 간의 협상은 일본이 러시아를 치기로 마음먹은 뒤여서 러일 간의 협상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은 인천 월미도에 정박해 있던 러시아 군함과 이미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요동반도의 여순항을 기습 공격함으로써 러일 전쟁이 발발하였다. 이때 고종은 이런 기밀을 알고 중립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조선 정부의 국외 중립에 아랑곳하지 않고 서울을 점령한 후 한일의 정서를 강요하였다. 내용을 보면 아주 고약한 것이다. 제3국에 의해 대한제국황실의 안념과 영토상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대일본제국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는 내용과 앞으로 일본의 허락 없이는 어떤 협약도 제3국과 맺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이 추천하는 외국인 고문을 두도록 하였다. 이 의정서에 따라 일본은 군부, 재정외교학부 등 각 부문에 고문을 임명 파견하여 한국 정부를 허수아비로 만들었다. 이때 파견된 외교고문 스티븐슨이 전명훈 의사와 장인 환의사에 의해 사살된 것은 유명한 일이었다. 이런 압박 속에서 일본은 독도를 심한해안에 귀속시키고 이를 발판으로 1905년 5월 러사 발틱 함대를 대한 해협에서 격침함으로써 일본의 승리로 끝났다. 이 승리를 이용하여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일본의 한국 지배를 인정받는 절차를 밟았다. 소위 말하는 테프트 가서라 각서가 그것이다. 미국이 필리핀을 지배하는 것을 일본이 인정하는 대가로 일본의 한국 지배를 미국이 인정한다는 내용의 각서로 이는 루스벨트 대통령도 승인하였다. 일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제2차 영일동맹을 체결하여 일본의 한국에 대해 보호국화하는 것을 영국이 승인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러일 간의 포츠머스 강화조약을 통해서도 이를 승인하는 것으로 하여 한국을 보호국화하기 위한 장애 요인을 제거하는 데에 필요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을사늑약 이제 일본은 한국을 보호국화시키는 데 거침없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1905년 11월 18일 무장한 일본군의 포위 속에서 한국의 외부 대신 박재순과 일본의 특명정권 공사 아야시 곤스케 사이에 한국의 외교권을 일본 정부에 위임한다는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은 을사보호조약, 을사늑약, 을사조약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리우고 있다.
이유는 공식 명칭도 없이 강제로 체결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 경과를 보면 대단히 치밀했다. 이 조약 체결을 위해 주한 일본 공사 하야시가 일본에서 11월 2일 임지인 서울로 돌아왔다. 그리고 곧바로 일진회라는 친일 매국 단체로 하여금 고조약의 필요성을 선전하도록 부추기고 이원용 등은 매수하고 원로 대신들은 협박하면서 하세가와 사령관의 지휘하에 궁궐 주변과 서울 일원에 대규모 병력을 배치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한국 정부가 어떤 사전 대비도 할 수 없도록 방어막을 친 것이다. 국권 침탈의 원흉인 이토가 남대문역에 도착한 시간은 1905년 11월 9일 오후 7시. 정동의 손탁 호텔에 투숙하고 나서 그 이튿날 12시 덕수궁에 고종을 아련하여 일본 국왕의 친서를 전달하였다. 이 친서는 한일 두 나라의 결합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내용이었다. 친서를 전달한 이토는 그 즉시 조약 체결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고종이 병을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였다. 11월 15일에 가서야 비로소 고종을 아련할 기회를 얻었다. 이때 이토는 일본 공사 하야시와 일본 군대를 거느리고 궁궐에 들어가 외교권을 일본에 위임하는 조약안을 내놓고 인허를 강요하였다. 그러나 고종은 일본 정부의 감독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독립국가로서의 외교권만은 유지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